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45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경술월 을묘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명식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어저께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즉 10개의 천간 중에서 두 번째 천간이 되면서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 즉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나무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간목과 같이 살펴보게 되면 간목도 똑같습니다. 나무를 뜻하죠. 목이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고요. 똑같은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간목이고 을목인데, 간목과 을목의 그럼 차이가 무엇이냐? 양목이라고 하는 차이, 그 다음에 을목은 을목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면은 그 나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죠? 미스터 스미스 하게 되면 그냥 미스터 스미스가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 옆집 사는 특정을 지켜주는 거죠. 옆집 사는 인성이 착하고 마음씨 좋은 우리 그 옆집 사는 미스터 스미스 하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냥 나무라고 하면 이것이 큰 나무인지 작은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 특징을 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을 떠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갑다라고 하면 양은 따뜻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양이 크다라고 하면 음은 작은 것이 되는 것이죠. 특징이 서로 상반되고 약간 대조되죠.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단하다 그러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드럽고 유연한 성격, 양이라고 하는 것이 곱고 곧다라고 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향 자체가 좀 휘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고든 나무입니다. 휘어지지 않고 그냥 쭉쭉쭉쭉 뻗어서 나가는 그러한 나무라고 하면,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일까요? 잘 휘어질 수 있고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넝쿨 식물 같은 거라고 하면 간목 같은 경우는 휘어지지 않는 나무, 대표적인 것이 대나무죠. 또는 소나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소나무도 휘어지는 나무도 있지만, 낙낙장송이라든가 우리가 그 대들보로 쓰는 그런 나무 같은 경우는 소나무라 하더라도 휘어지지 않고 큰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대들보 나 기둥으로 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음양의 차이, 이 양이 크다라고 하면 음은 작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죠? 큰 나무, 작은 나무.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오행상 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뜻한다라고 봤을 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몰랐었는데, 우리가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이라고 하는 개념의 나무하고 음이라고 하는 개념의 나무가 이렇게 좀 차이가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목인 간목을 해서 대체적으로 비유를 할 때 대립목이라고 표현하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간목이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류목이라고 그래요. 양류목이라고 해서 휘어지고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이솝우화에서는 얘를 갈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참나무와 갈대, 참나무는 양목인 간목이 되는 것이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시류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갈대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 이제 양류목 갈대라고도 비유는 했지만은 을목 같은 게 대표적으로 꽃을 피우는 화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목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철쭉이라든가 벚나무라든가 또 목련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개나리 같은 것도 장미 또는 안개꽃, 난초, 기타 이런 뭐를 야생화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국화꽃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좀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용도, 꽃을 피우는 목적으로 을목은 존재한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통명을 이루는 것을 가장 좋게 보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려고 하면 화를 봐야죠.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화를 보면은 을목이 꽃을 피우는 형상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을목이 화를 좋아하는 것은 병화를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묘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정화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을목이 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병화를 쓰게 되고요. 물을 쓸 때는 개수라고 하는 수를 씁니다. 그래서 을목은 사시사철 병화 개수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고, 기타 나머지 뭐 무토, 기토, 경금, 신금 또는 임수라든가 뭐 기타의 것들은 참작해서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무방한 것이나, 을목은 항상 병화 개수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다. 병화 개수 쉽게 말하면 수화를 말하는 거고요. 수화가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 어저께 공부했던 거 복습하게 되면, 간목 같은 경우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얘는 작벌에서 제목으로 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금과 정화로서 기본적으로 배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음량의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사주의 그 일간의 용도 쓰임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용도 쓰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용신을 무엇을 치용하느냐 또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정도 알아두시고, 뭐 을목의 특징, 뭐 성격적 특징, 간목의 성격적 특징은 뭐 여기서 그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한 강의, 날마다 일진 강의라 하루에 2~3시간씩 해야 되는 그런 또 낭비가 있게 되니까, 사주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안목 정도 이렇게 배우는 정도로 하고요. 뭐 실전 사주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을목이 이럴 때는 어떤 성격이 나타나고 이럴 때는 어떤 성격이 나타난다, 그런 거는 이제 실전 사주에서 제가 또 별도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 이제 많이 시간이 많이 지났죠. 술월 된 지도 이제 한루가 지난 지도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술월은 한루와 상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기후 자체는 신유, 술, 월 자체가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은 금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이 양하면 그만큼 숙살의 기운이 강하다. 숙살지기가 강하기 때문에 기후 자체가 얼음이 얼 정도의 어떤 혹한은 아니다 하더라도 옥깃을 연미 정도의 어떤 한기는 느낄 수가 있다. 서리가 내릴 정도, 상강이라고 하는 뜻이 서리가 내릴 정도의 기후다 보니 이제 상강이 지나고 나서는 진짜 이제 밖에 나가면 새벽에 나가는 반팔 입고 나가기는 좀 어렵다. 좀 그래도 좀 긴팔에 가벼운 패딩 정도는 입고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새벽 운동을 해야 감기에 들지 않는데, 이 또 수월 자체가 또 어떤 계절? 환절기죠. 특히나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는 뭘 많이 걸리죠? 감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살짝 언지를 주면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19하고 독감 주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은 꼭 맞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제 독감 주사를 맞아야 할 나이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독감 주사를 맞는데, 이게 코로나19하고 독감하고 비슷비슷한데 그 약을 쓰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제 될 수 있으면 저 독감 주사를 맞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감 주사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독감 주사 맞으시고 코로나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 폐병이거든요. 폐 질환적인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사주에 금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 특히 아이가 태어났는데 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코로나 같은 것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월이 환절기라고 하는 것, 즉 수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한절기가 되겠고, 이 신유술 해자축을 넘어서 기온은 지속적으로 하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춥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겨울까지는 겨울에는 이르지 않았지만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뜨거운 것을 차갑게 식혀주는 것도 조우가 되는 거고요.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조우가 되는 것이니, 지금 기온이 많이 하강을 해서 춥기 때문에 화로서 조우한다. 정화로 또 조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추울 때 햇볕이 쬐는 게 좋을까요? 주머니에 손난로 하나 넣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햇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병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정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호주머니 속에 손난로, 이게 일회용 손난로 있죠? 그거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어렸을 때 뭐 서울에서 살았는데, 국민학교 이렇게 다닐 때 진짜 추웠습니다. 여기 서울인데도 영하 15도, 뭐 더 지나가면 19도, 20도까지도 내려가는데, 그,
이렇게 추운 날도 바람이 안 불고 양지 바른 곳에 가만히 있으면 따뜻합니다. 그 춥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때 바람이 불게 되면 굉장히 추운데, 이 겨울에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해자축월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자축월이 되는데 개수가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기온이 더 떨어지는 것이고, 이 술월 같은 경우에도 개수를 예를 들어서 을목 같은 경우가 개수를 쓰긴 쓰지만은 기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를 쓸 때는 병화를 같이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면서 또 말을 해야겠네요. 자, 이러한 술월에 태어난 일간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은 하강이죠. 저온이요. 기운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술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건토이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매우 건조한 월이 술월이죠. 술월은 삭풍이 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삭막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술월의 분위기죠. 기운은 차가운데 물기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문제죠. 조우도 안 돼 있고 목을 물도 없다. 진짜 이게 또랑치고 가재 잡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그러한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사주 배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때가 술월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목화 정도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술월은 상반되는 게 있어야 돼요. 수화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수만 있고 화가 없으면 너무 추워지는 거고, 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 술월에 상막한 것이 더욱 건조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술월이 참 애매하게 사주 배합하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을목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을목은 약하고 토가 왕한 상태에서 바싹바싹 말라 있으니 을목이 어떻게 돼요? 꽃을 피우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진짜 그야말로 고사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일단 을목 자체가 생존해야 된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개수가 먹을 것은 물을 먹어야 을목이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술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물을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요. 술토 마른 땅에 물이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 마른 땅에 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윤토가 된다 그래요. 윤토가 윤택해지기 때문에 을목이 뿌리를 내리기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원은 기온은 하강해서 춥기 때문에 물만 있다라고 하면 기온이 더 차가워지죠. 쉽게 말하면 10월 말 11월 다 돼서 기온이 하강되었는데 개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은 비 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을에 비 오면 더 추워지죠. 그래서 물이 얻은 것은 좋은데 반드시 또 따뜻하게 해줘야 되죠. 그것을 하는 역할은 바로 병화를 얻어야지만 가능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한로절까지를 상반월이라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상반월, 그다음에 상강이 지나면서부터는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한로와 상강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한로는 춥더라도 아직은 한로 이슬이잖아요. 얼지 않은 이슬이지만 상강은 이슬이 얼어서 서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병화 개수를 어차피 술월에 을목은 쓰는데 병화와 개수를 쓰게 되는데, 상반월은 개수를 먼저 쓸 수 있고 선개 후 병, 먼저는 개수를 쓰고 나중에 병화를 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서리가 내리는 상강에는 먼저는 따뜻하게 해준 것이 오히려 먼저가 되겠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서는 없어서는 된다 안 된다. 선병후 개가 됐든 선개후 병이 됐든 일단 두 개는 무조건 필요한데 뭐가 더 급선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로절에는 아직은 그렇게 한기가 심하지 않으니 먼저 개수를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강은 이제 물이 없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서리는 마치 금 같아요. 신금 같은 개념. 얼음이 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리가 내리면 을목은 바로 죽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갖다가 녹여서 을목이 죽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상강절 이유가 되는 것이니, 한로절에는 선계후병, 그다음에 상강절부터는 선병후계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없어도 됩니까? 아니다. 무조건 둘 중에 두 개 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선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을목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다음으로 월령의 특징을 살펴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
그렇죠. 격국을 살펴봐야 된다. 격국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 음목이 양목 음목 중에서 양목은 간목이 되는 것이고 음목은 을목이 되는 것이니, 오늘 을목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요 술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 양토가 됩니다. 지지로 진술 충미토가 있는데, 이 중에서 축토 미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진토 술토는 양토가 된다 해서 음대 양이 되는 것이죠. 음대 양. 하나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목극토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을목이 월지에 있는 토를 극하게 됩니다. 내가 극하죠. 나를 극하면 극하자, 내가 극하면 아극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둘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정제라고 하는 것과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를 편제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음목이 양토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격? 네, 그렇죠. 오늘은 정제격이 됩니다. 정제격.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원령만 놓고 봤을 때 정제격이 되지만, 술토라고 하는 토 안에는 지장간이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초기인 신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인 정화가 들어가 있고요. 본기인 무토가 들어가 있는데, 을목의 술토를 봐서 정제격이라고 하는 것은 술의 본기가 무토이기 때문에 정제격이라고 보는 것인데, 만약에 이 술 중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이 아니죠.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제가 이 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연간에 투출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도 투출할 수 있습니다. 월간에 투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신금이 술월에 절대 안 됩니다. 원래 술은 양이기 때문에 위에 오는 것도 양이 와야 되는 것이 음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술중 신금이 청간에 투출된다라고 하면 월간에 올 수 없고요. 일간은 을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신금이 투출을 하면 어디에 온다? 연간 또는 시간에 이렇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제격이 아니라 저 신금 가지고 격을 잡는데, 일간 음목 신금 양금이 되죠. 금목 극아자, 나를 극하는 것이 되니 저거는 편제격이 아니죠. 편관격이라고 보고요. 또는 칠살격이라고 보는데, 재성이 왕하고 살이 왕하니 이때는 어떤 그 재살태 왕한 사주곡세, 쉽게 말하면 정제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재다신약이 되는 것이고, 재다신약이 되는 것이고, 신금이 투출하면 재살탕이 되는 것이니, 재다신약이 좋으냐 재살탕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둘 다 나쁜데, 어느 것이 더 나쁘냐라고 물어본다면 재다신약보다는 재살탕이 더 좋지 못할 것이고요. 만약에 술 중에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식신이죠. 식신격이 되는데, 물론 식신 이제 뭐 재를 생한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역시나 이거는 일간이 약하게 되면 뭐다? 설기태가가 된다. 쉽게 말하면 술월에 을목이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편관격이 됐던 정제격이 됐던 또는 식신격이 됐던 약한 것이 아주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월의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일간,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줘야 하는 글자가 필요한데, 술월 자체가 너무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건조하다 보니까 인성인 뭐가 필요한 것이다.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 것이다. 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목만 있어도 안 되고 수가 반드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해서 개수를 얘기했는데, 연간에 이렇게 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꽝 대신 꽝이 없으면 닭을 쓰듯이 개수가 없으면 당연히 임수를 쓰죠. 선생님, 임수가 정인인데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육친론에 따라서 무조건 정인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인이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는 좋은 것이지만 임수를 쓰는 것은 그닥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인 편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편인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약했던 을목이 인의 뿌리를 뒀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도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이렇게 을묘일주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나, 일간이 너무 왕한 상태에서 간여지동이 되는 것은 좋지 못할 수도 있죠.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뜻은, 이 간자는 뭐예요? 천간의 간자예요. 천간. 이를 쓸 때 요 간자가 여기 붙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그다음에 지는 지의 지자예요. 지지. 이렇게 해서 요 지지 이렇게 써볼까요? 자, 지지가 어디가 여기다. 그래서 바꿔놓으면 요 지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천간이 지지와 더불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천간도 목, 지지도 목. 그래서 간여지동은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간여지동인데, 쉽게 말하면 갑인일주, 을묘일주, 그 다음에 병오일주, 정사일주, 무진일주, 무술일주, 기미일주, 길축일주, 경신일주, 신유일주, 임자일주, 개해일주가 모두 간여지동이 됩니다. 어떻게 이걸 다 외우시냐고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금방금방 이런 거 어렵지 않게 술술술술 나올 수 있으니 조금 더 참고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월간에 이렇게 경금이 있는 뜻은 임수를 생하는 것 뜻에 있습니다.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을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임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선생님, 일간이 이렇게 왕한테 수와 을목을 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가을 지금 수월에 화초가 있는데 화초가 커요. 굉장히 커. 그럼 물 안 줘도 될까요? 화초가 크다고 물을 안 줍니까? 을목에 인묘에 뿔을 둬서 튼튼하다고 화초가 좀 크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지금 말라서 죽게 돼 있는데 물을 안 주냐고요. 물이 당연히 많진 않더라도 당연히 물은 필요한 것이고, 그 줄 물이 뿌리가 없으면 금방 고갈되게 되면 을목도 말라 죽게 될 터인데, 이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문제는 이 경금이 일간을목하고 붙어 있어서 을경합 잡고 뭘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담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묘술합이라고 하고 인중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기후가 차갑다라고 하는 정도, 수기도 부족하고요, 기후도 차갑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묘술합화하게 되면 겁나게 뜨거운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화롯불에다 가시덤불 몇 개 집어넣은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건조하면서 아직은 기후 자체가 차갑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제가 봤을 때 병자시는 나쁘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묘형 이런 거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틀을 먼저 생각해야지, 너무 지엽적인 것이 형이 돼가지고 안 좋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작은 거 가지고 너무 생시를 나쁘게 보면은, 솔직한 말로 이 생시들 중에서 썩 좋게 볼 수 있는 생시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반드시 나야 된다. 그럼 저는 반드시 병자시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병자시가 되면 좋은 것은 임수가 뿌리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한습한 것을 갖다가 차가운 것을 병화가 투출해서 조우까지 할 수 있으니 이건 금상첨화가 될 수 있죠. 경금하고 을목하고 자꾸 합하려고 하는 것도 이 병화가 있게 되면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가 7살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연애질을 하려 하더라도 옆에서 이제 어르신이 있게 너네들 뭐하니? 그러면 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합이 잘 되지 않는다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 오늘은 병자시 괜찮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절대 여명이라고 하는 건 여자예요. 딸이죠. 여자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또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또 애를 낳았어요. 딸을 낳게 되면 또 마음이 금직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제 생각엔,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딸을 의뢰했는데 오늘 29일을 전후로 한다면, 저는 딸은 오늘은 잡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비밀로, 영업상 비밀로 하게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병자시 괜찮고요. 만약에 오늘 부득이 딸을 무조건 낳아야 된다 그러면 여자도 병자시를 낳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겠고요. 무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이거 임목 완전 을목 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한 을목이 무토를 감당할 수 있다. 일간 을목은 무토를 감당할 수 없겠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자꾸 을경이 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면서, 이 사주 같은 경우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는데,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무토
임수마저 극하고 목이 많게 되면 수가 고갈되죠. 이 상태에서 모군을 간다? 아니면 이 상태에서 화운을 간다? 을목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경진씨 같은 경우 이거는 예학 을목일간이 있어 봤을 때 예하고도 합을 하고 예하고도 합을 하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좋지 못한데 더 안 좋은 생시 신사시가 되면 이건 을경합 되지 않습니다. 이 신금이 있으면. 근데 이 신금은 반드시 을목을 극해하게 되겠죠. 이거 거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그런 사주고, 역시나 수가 좀 부족한 단점, 이 문제가 됩니다. 이거 신경 매우 예민할 것이다라는 생각. 애들이 태어났는데 눈동자 잘 못 맞추면서 애가 자꾸 신경이 예민하고 조금 뭐 부시락 소리만 나도 애 경기하면서 엄마 바라기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신경이 매우 예민한 그런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그런데 신사지가 되면 그럴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임수 좀 천간 두 개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뭐예요? 매우 건조하죠. 지지로 건조한데 위에 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 금방 말라서 없어지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되면은 초년운은 나쁘지 않겠죠. 초년운. 근데 여명은 초년은 또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는 딸은 낳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개미씨 좋지 못하고요. 갑신시 되게 되면은 신금을 얻었습니다. 임수도 뿌리를 얻고요. 을목에 등락개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 경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경금이 아주 그냥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이거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신의 악수가 되는 거예요. 악수. 그래서 이 경금 투출되어 있는 것은 별선 썩 좋지 못한 그런 경우지만,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그래도 좀 을경이 합하는 해악지를 우리가 조금은 모면할 수 있겠고요. 을묘시 당연히 안 좋죠. 이거 을묘시가 아니라 을묘시죠. 을유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묘유충되니 이것도 좋지 못합니다. 자, 병수시 좋을까요? 병자하고 병수라고 글자 한자 차이인데, 병자 병수랑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술토잖아요. 술토 지지로 타고 건조합니다. 건조. 그 경금이 임수생한다. 이 임수지만 이 물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고. 안 되죠. 병자. 이건 그래 제가 보면 병자시 정도밖에 쓸 것이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딸은 좀 위험하고요. 만약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낮에라도 봐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정해시나, 이 밤이네요. 정해시도 병자시에 비하면 정해시 나쁘지만, 그래도 요 시간이 넘어가서 아기를 낳는다. 요거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것 갑신시 정도밖에 없다. 을료시 되면 안 되고요. 개미시 돼도 안 된다. 병자, 갑신, 정해시 중에서 골라야 됐는데 딸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